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요.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을 보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여기까지다 얘기했습니다. 불쏘시개. 또 하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젊은이들께 죄송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 또 하나,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지금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 논평을 했던 여러 가지의 이유, 사실은 다 이런 거였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오히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더 실행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조국은 결국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하는 얘기를 주로 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촉구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주변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국면으로 전개돼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결국 본인을 포함한 여권이 계속해서 지지율 추락, 그 다음에 신뢰도 저하, 이런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리는 시점을 계속해서 실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앞으로도 몇 단계 고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을 하나의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은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그 사퇴의 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이 10월 14일인데 9월 14일 아닙니다. 9월 9일날 임명됐으니까 35일 만에 사퇴했는데 사실은 9월 9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보는 저의 시각, 그거는 이미 그동안에 다 드러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여권이 이렇게 상황 판단이 느리고 그릇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5일만, 그리고 10월 14일이 돼서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이 시점, 그리고 불과 3시간 전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여러가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상황, 이게 다 뭐냐?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말 궁극적으로 사퇴할 것이라는 그림이 있다면 3시간 전에 마치 3개월 후를 내다보듯 하는 검찰개혁안, 그거 지금 발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몇 차례 검찰개혁안을 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어제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태까지를 그림에 넣고 있었다면 어제 발언한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허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사퇴를 하려고 했던 장관으로서 할 수 없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다 무슨 얘기냐?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사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절대 어제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가지 검찰개혁안 발표 등 검찰 압박, 서초동 시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국 운영을 즉흥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관리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이러한 야당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권력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런 식의 국정운영은 우리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열흘 뒤의 상황을 예측이나 하고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한치 앞이 뻔히 보이는데 그 뻔히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안개 속인 양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 일, 닷새 뒤의 일, 일주일 뒤의 일을 뭔지 모르고서 국정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까지 와가면서 여기까지 오고서도 그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잠시 뒤에 입장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입장 발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국면까지 끌고 오질 말았어야 하는데 이 국면까지 지금 끌고 왔다. 그러니까 맞을 비는 다 맞고서 지금에 와서 비옷을 입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상적인 판단과는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얘기 한마디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그 말이 더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장사미사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동안에 무수히 누차 얘기했던 이런 상황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 물론 뭐 제 얘기를 들으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극히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상식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얘기조차 마치 그게 무슨 궤변인 양 역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데 덩달아서 춤추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그동안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런 것이 뒤늦게 이 시점에 와서 사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퇴가 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과연 정상인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국 운영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권이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의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한 판단의 근원에 누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내가 이런 판단을 그르쳤다.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그동안에 얼마나 밀어붙였습니까?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 다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일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성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게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는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판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뭐 약간 정도 못 미친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단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 시위가 있었을 때 서초동 시위가 국민의 목소리인 양 얘기했던 부분 도대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 지금 답변 없습니다. 그냥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했으니까 문제 끝난 거야.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누차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었을까? 첫 번째, 조국 찬반에 관한 국민들의 뜻 뒤집기가 어렵겠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9차례 내지 10차례의 뒤집기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고 오늘 아침에도 검찰개혁안 발표 그것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의 끝 무엇이겠습니까? 총선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술렁술렁거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기가 불가능하구나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딱 대선 때 득표율만큼 됐습니다. 41.08%인데 뭐 41.4%.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55%. 그러니까 제가 리얼미터 등 RN서치 등 이런 데의 여론조사 결과가 몇 퍼센트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트렌드,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보는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대세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이걸 더 이상 여기서 방치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과연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이런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당정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태까지 오도록 청와대는 깜깜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 참모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물론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렇다면 그 참모들의 보좌 잘못된 것이죠. 그 보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당정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오늘 이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1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레임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은 제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문 대통령한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참모들한테 있는데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바꾸자, 탄핵하자 뭐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쇄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관한 새로운 혁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관찰해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퇴는 한 이슈의 종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